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을령은 자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천간, 10개 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 다음으로 들어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것,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같은 목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개념하고 음의 개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일간의 특징이 좌우가 되는데, 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은 개념이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큰 개념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양의 개념은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것의 상대적인 개념, 대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 곧고 단단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것, 어저께 공부했지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의 개념,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큰 나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일단 작은 나무, 작은 나무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면 풀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넝쿨식물이라든가 양주목이라고 해서 휘영청 잘, 그런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잘 축축 늘어져서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만 봤을 때는 그 구분이 가지 않죠.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단단한 나무인지 아니면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인지, 그 다음에 고된 나무인지 휘어진 나무인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나무는 그 용도는 뭐라고 했죠? 제목으로서 쓴다. 그래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겠죠. 풀 같은 걸 뜯어다가 기둥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시사철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과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겠지만은, 최상의 방법은 따뜻한 태양지화인 병화를 쓰는 것이고, 을목은 갑목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물을 준다 하더라도 큰 소방호수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우로수, 잔잔하게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자 8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좋으냐 나쁘냐, 복을 얻을 것이냐 복을 얻지 못할 것이냐, 이름을 얻을 것이냐 내지는 이름을 얻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륭화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리역이냐 상수역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뭐 의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한 이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을 위주로 이제 역을 이제
역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도 의리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사람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상수역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보느냐, 일단은 뭐 10간 12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운명을 추론해 보는 것이지만, 원력 월지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따뜻하냐 추우냐 습하냐 건조하냐 이런 걸 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추울 때는 웅크려 들었다가 뜨거울 때는 발산하는 것이고, 봄일 때는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꽃이 지는 이러한 어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애완견의 어떤 이제 수명이라든가 이걸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하고 동물의 수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한테 예를 들어서 이름을 얻는다, 이런 개념은 사람의 세계하고 또 동물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리학을 가지고 동물의 운명을 논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사람을 위주로 만든 것이지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위주로, 어떤 분들 차를 가지고 또 차 샀는데 차 산 그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또 이 차가 어떻게 잘 굴러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조금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는데, 자연의 이치는 역시나 계절 월령의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원령 안에는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중화를 잘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길흉화복 중에서 길함과 복을 얻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면 흉과 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력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오늘 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월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어떤 계절,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가 되겠죠. 반대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는 바로 자월이 아니라 이제 5월이 되겠죠. 그래서 5월과 자월이 양이 가장 강하냐 음이 가장 강하냐를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는 두 추측이 되는 것이고, 자월 중에서도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는 바로 이 동지가 될 것이고요. 5월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할 때는 하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라고 하는 것은 절기 중에서 월이 바뀌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음기가 가장 약한 때가 바로 하지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반대로 음기가 가장 강하고 양기가 가장 약한 때가 바로 동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예요? 항상 춥다죠. 춥다. 어떻게 춥다? 겁나게 억수로 추운 것이 되겠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식한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춥다라고 하니까 그냥 패딩 하나만 걸치면 될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남극 대륙을 연상할 정도의 그런 혹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혹한기 같은 훈련을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저는 뭐 제주도에 있어서 혹한기 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뭐 군대 다녀온 우리 친구들 얘기, 특히나 저 강원도 철원이라든가 저기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데, 그 다음에 공군 저 사이트라 그랬죠. 산 위에 대공포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는 진짜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이 산이라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수도관이 얼게 되면 뭐 씻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일단은 추우면 웅크려 들게 되고요. 추우면 활동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겨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든 자월이든 추월이든 특히나 이 음기가 가장 이 자월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러겠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보온해 줘야 된다. 이걸 말로 다른 말로 조후해 줘야 된다. 너무도 얼음이 얼정돼 혹한 그러한 한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후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화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정화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고요. 하다못해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으면 지지로 4와 5화가 같이 정도 이 정도 있어주면 되겠고, 어떤 분들은 병화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 병화 딸랑 하나 가지고는 조우는 부족하고요. 다다익선이라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반대로 5월,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병화가 아니라 개수가 있어서 뜨거운 것을 식혀줘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4, 5, 미월의 개수는 어떻다?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뭐 보일러 태양 하나 이렇게 있는 거, 태양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에 뿌리가 있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월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천간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 딱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용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거, 일간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월은 수가 왕한 왕절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가,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성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 자월에 이르게 되면 목욕지가 되죠.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도화라고 해서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도화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도화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용도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나한테 용도가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자 자체가 도화인데, 자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자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수물 자체가 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물이 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도화인 자수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이렇게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게 되면 물이 얼지 않고 녹은 물은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 똑같은 도화인데 화가 없었을 때의 자수하고 화가 있었을 때의 자수는 용도가 다릅니다. 화가 없으면 얼어 있기 때문에 을목을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화가 있을 때는 자수가 나를 얼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육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도화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있으면 좋은 도화인 것이고요. 용도가 없으면 나쁜 도화인 것이다. 예를 들면,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이 자월이지만 만약에 5월이었다. 5월에 예를 들어서 자수를 봤다. 이거 도화인데 이거는 좋은 도화일까요? 나쁜 도화일까요? 이거는 100% 거의 뭐 완전 5월이니까 5월에 뜨거운 여름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반드시 수는 필요하다라고 했죠. 천간의 개수가 지지의 자수와 똑같은 겁니다. 5월에 을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 자수는 뭐다? 도화죠. 도화인데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화예요? 도움이 안 되는 도화입니까? 이건 도움이 되는 도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물이 얼면 좋지 못하지만 화를 반드시 얻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은 수이지만, 을목이 해수 안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간목, 그러니까 지장간으로 간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간목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지만, 자수는 그야말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 즉, 단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은 뭐예요? 목을 생해주는 어떤 상생의 개념은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통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을목의 지지에 뿌리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을목이 발전할 수 있다,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자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수는 본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수는 그래서 음수로 이렇게 쓰게 되죠, 명리학에서. 근데 일단 음대 음의 관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의 관계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관계가 있으니까 을목의 자수를 보게 되면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가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음대음 양대양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 이건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격? 편인격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편인격. 그래서 오늘 국세는 편인격이 되겠고,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정인격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 개수 중에서 개수만 쓰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중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격을 지용하거나 용신을 채용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수가 만약에 투출을 하게 되면 격은 정인격으로 보진 않지만 이건 모왕자쇠가 되죠. 그래서 을목 자체, 간목은 그나마 큰 양목이지만은 을목은 작은 풀과이기 때문에 물이 자월, 해자 축월에 특히 해자월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쇠가 되면 쉽게 나무가 물에 뜬다, 수범 목부가 된다. 그래서 부목이 될 수 있다. 뜰부자 나무 목자,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논밭에 예를 들어서 깻잎이라든가 상추 같은 거 심어놨는데 강둑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면 큰 감목은 큰 나무는 그래도 물이 넘어도 그냥 버티지만은 작은 나무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둥둥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큰 나무도 물이 완전히 범람하게 되면 이제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목도 을목도 물이 많게 되면 수범목부 내지는 수다목부라고 해서 이렇게 그 나무가 물에 이렇게 뜨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을목이 뭐가 되지 않는다? 부목, 수범목부가 되지 않는다.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무토도 투출하지 않고요. 또 개수가 투출을 하더라도 자월의 개수는 물론 물이 많아서 수범목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월의 개수는 한기가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무토가 있어서 저거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수든 개수든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토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병화를 얻었느냐, 병화를 얻지 못했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을미일주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되겠죠. 그래서 축 미중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마른 땅은 풀을 심어도 잘 자라기가 어렵죠. 단 이렇게 물기가 자수라든가 이렇게 해수 같은 것이 미토 옆에 첩신 붙어 있게 되면은 마른 땅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마른 땅이라고 보죠. 이게 첩신되어 있으면. 근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른 땅으로 보는데, 이렇게 바로 붙어 있게 되면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자월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마른 땅에 물 들어갔는데 얼어버린 거죠. 그죠? 미중 정화가 있다고 해서 열도 뜨거운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월령을 놓고 보는 거예요. 월령을. 자, 어떤 분들, 자, 축토를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습토예요. 습토. 그래서 습토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놓고 봤을 때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죠, 동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동토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만, 동토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잘 봐요. 5월이라고 생각해봐요. 5월, 자월이 아니라 5월. 그러면 이 축토가 동토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동토일까요? 이건 동토가 아니죠. 원령을 놓고 이 땅이 동토이냐 아니면 해동된 땅이냐를 놓고 봐야지. 5월 한여름인데 축토가 있어서 저걸 동토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자월이니까, 지금 원령 자체가 자월이니까 축토의 개념이 동토로 보지만은 이게 5월 4, 5, 미월은 동토가 절대 되지 않는다. 축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해당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떨렁 축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동토로 보지만은 사주 안에 배합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있을 때는 원령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령을 빼놓고 한여름인데 동토라고 보면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잠이 원진으로 볼 수도 있고 자축합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축합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합토로 볼 것이냐 합수로 놓고 볼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원령이 자월인 경우, 원령이 축월인 경우에는 특히나 축월 중 예를 들어서 대한이 지나갔을 때는 자축합토로 보지만은 축월 중에도 대한 전에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맞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자월에다가 경금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토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수왕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토가 2개가 있고 특히나 경신금이 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투출하면 이 경신금, 을목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되겠고요. 얘는 평관이 되는데 이것도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태로는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관살혼잡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관살혼잡이 되려면 뭐 어떻다?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요거 미에 간신히 통근하고 수의 생지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걸 관살혼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살태왕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제살태왕, 이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겠죠. 제살태왕하고 관살혼잡은 어떤 차원의 개념이 있냐면은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얘는 그래도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살혼잡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관살혼잡이라기보다는 제살태양에서 약한 을목을 갖다가 이 수로서 생주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역시나 화가 없어서 이 사주가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시에는 뭘 봐야 된다? 화가 있게 되면 그 화는 조우도 하겠지만은 그 화는 금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더하여 을목이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생시 하나를 가지고 화와 일간의 뿌리를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생시를 보면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생시 먼저 볼 것인데, 병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병자시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절에 미중 정화의 뿌리는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 병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미중 정화 가지고는 좀 미흡하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도 힘을 얻고 화도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병술시 똑같은 병화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는 술에 통근했죠. 미에 통근했습니다. 물론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토라고 하는 것에 병화가 뿌리를 두긴 하지만, 역시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병자시에 비해서는 병화가 세력이 있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목운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목운 가게 되면 병화를 생쥐어주고 저 토를 갖다가 좀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화운 중에서 목운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 가지고 조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됐다라고 하는 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금을 생해주는 역할, 물론 이제 건토라서 생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질 수 있겠지만은 금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건토이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것이 좀 안 좋다 내지는 나를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생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보다는 금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차피 재성이라고 하는 토는
금의 편이지 내 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무토의 용도가 있지만은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토는 역시나 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묘시 한번 볼까요? 기묘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묘미 준삼합을 해서 묘미 한목해서 을목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기토가 투출된 것 역시 기토는 뭘 생한다? 금을 생하는 역할. 더하여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했지만은 기묘시는 화가 사주에 미중정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조우도 매우 미흡하다. 경진시 같은 경우 관살이 투출돼서 일간을 극하고 수를 생하는 것이 문제인데 다시 토를 얻고 금이 많아지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전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화를 얻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역시 신금 투출하게 되면 천간에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늑대들이 우글우글. 그 다음에 사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중병화가 본기이긴 하지만 중기인 경금이 있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신금, 경금, 금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사는 장생이 된다. 그러면 금이 더욱 왕해지게 되면 저 을목은 매우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이못이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는 임계수가 투출되면 좋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자월에 임계수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모시 같은 경우에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기가 매우 가중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갑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이제 을목이 갑목을 보게 되면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등라개갑이라고 하고 내지는 등라반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예를 얻어서 등락개갑 하는 것보다는 신금이 있어서 경신금이 오히려 뿌리를 크게 얻어서 을목을 극하는 것이 더욱 좋지 못한 겁니다. 을류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정축정에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뿌리가 없는 것은 매 한 가지가 되겠죠. 딱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생시가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그냥 만약 본다라고 하면 병자시 정도에서 목화운으로 가거나 무인시 정도 인목을 보는 것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인시 인목을 보는 것보다는 무토를 보는 것이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자시의 목화운 정도로 보게 되는데 병자시가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으냐? 그나마 이 12생시 중에서 그나마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자시 자체도 이 사주를 크게 중화를 시켜서 큰 길과 복을 얻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